발효 클래스 해서 우리가 4주에 걸쳐서 이 발효가 달라지면은 발효 과정에서 달라지면 술 맛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시음을 해보면서 알아볼 텐데 첫 번째 시간은 맥주입니다. 그러면은 이 보리는 기본적으로는 쌀 같은 곡물인 거잖아요. 그럼 포도처럼 지 혼자는 발효는 당연히 안 되겠죠. 하지만 싹이 나면은 지 혼자 발효가 된다는 얘기죠. 아니요. 발효가 되진 않죠. 발효가 되는 게 아니고 당화. 효소가 생긴다는 그래. 거죠. 그래서 그 보리에 물을 줘서 싹을 띄운 다음에 그거를 건조를 시켜요. 네. 그리고 나서 분쇄를 해서 그거를 끓이면 맥즙이 되잖아요. 주스 형태로 되는 거죠. 여기는 그러니까 누룩 같은 게 없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효모를 거기에다가 접종을 해서 효모를. 네. 근데 효모 같은 경우에는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형성을 하고 탄산을 형성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효모를 접종한 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알코올 술을 만들게 되는 거죠. 예. 저는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아마 우연히 발견했을 것 같거든요. 인간들이 네네. 인류가 뭐 이걸 뭐 누가 가르쳐주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왜냐하면 아주 오래 전부터 그거를 우리가 만들어 왔기 때문에 맥주도 되게 옛날서부터. 그러니까 뭐 실수로 보관 잘못해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싹이 났었는데 얘를 갈았더니 갑자기 애들이 물에 탔더니 갑자기 애가 막 달아. 그리고 얘를 가만히 뒀더니 이거 술이 돼.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우연하게 이제 발견한 건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건 어떤 식으로 전파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걸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걸 이게 이제 몰트고. 네, 그 보리에 싹이 난 게. 그 몰트인데 우리나라도 그게 있잖아요. 그 이름이 엿기름. 신기하다 진짜. 옛날 같은 경우에는 뭐 갈아가지고 뭐 물을 해서 끓였더니 단맛이 나는 주스가 됐다. 네네. 식힌 거죠. 뭐 그렇게 됐는데 이걸 오래 놔뒀더니 알코올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효모를 뭐 배양을 하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개념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걸 먹어보니 되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어떤 성분으로 변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효모의 개념이 없었을 때는 주변에 있는 그 미생물이 자연적으로 접촉이 됐겠죠. 그 보리 주스에. 네. 그러면서 이제 술이 효모를 일부러 접종 안 했을 때. 네, 정말 뭔지 몰랐으니까. 네, 내추럴 와인이라고 볼 수 있죠. 내추럴 식혜네 그럼. 네, 맞아요. 내추럴 식혜죠. 그리고 나서 이제 후에 그 현미경이 발달이 되면서 효모라는 어떤 미생물이 있는 거를 사람들이 알게 돼요. 네. 그리고 나서 200년 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할아버지, 파스테르 할아버지가 미생물을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와인 만드는 사람들이 자꾸 와인이 상하고 이상하게 변한다. 그거는 이제 내추럴 와인 스타일이었겠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알고 싶다. 연구 좀 해달라. 네.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효모라는 미생물이 알코올을 만들어낸다는 거를 최초로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후에는 독일에서 제일 유명한 이제 그 맥주잖아요. 네. 거기에서 그 효모들이 따로 놀고 있는 것들을 연구들을 되게 많이 해요. 이거를 따로 이렇게 각자의 어떤 맛들이 자꾸 변하니까 분리를 할 수 있는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한 끝에 이제 그 배양법을 딱 알게 돼서 각각의 효모를 배양하는 거를 알게 되면서 맥주의 맛이 그때부터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균질화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게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궁금한 게 우리가 자꾸 이제 발효 과정에서 효모 얘기를 하잖아요. 자,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 시리즈를 이어가면서 효모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자, 어떤 특정 곡물이 몰트가 됐든 어떻게 됐든 당화가 됐다고 말씀하셨죠. 네. 여기에서 그러다 이제 물을 일단 당화됐으니까 이제 단맛이 나겠죠. 그렇죠, 단맛이 나잖아. 여기서 근데 효모가 들어가는 이유는 발효를 시키기 위해서. 발효를 위해서. 네. 그리고 그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하면서 박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알코올이 나오고 CO2 탄산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효모가 들어가야지 알코올이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효모라고 하면 특정 어떤 생물, 미생물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통칭이거든요. 효모의 종류는 지금 발견된 것만 하더라도 수만 가지입니다. 뭐를 취하느냐에 따라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리했다고 그랬잖아요. 종류 여러 가지. 근데 내가 어떤 걸 취하느냐에 따라서
뭘 접종시키냐에 따라서 술의 어떠한 뭐랄까요 맛과 향도 달라지고 수율도 달라지고 알코올이 나오는 수율도 달라지고 예. 그 술에서 이제 맛의 바리에이션이 나오는 것에 가장 출발이 이제 원물과 그리고 이제 어떤 효모를 접종시키느냐 네. 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포도주랑 막걸리가 맛이 다르듯이 기본적으로는 재료가 뭐가 들어갔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겠지.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솔직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효모만 달리 써도 맛이나 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영향을 많이 주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발효 과학이 이게 술을 좀만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효모나 발효 과정에 굉장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근데 이제 효모의 종류에 따라서 만들어내는 향미 물질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의 그 최적되는 요건 온도라거나 뭐 산도라거나 그러한 것들이 다 효모마다 자기 특성이 있어가지고 예. 그리고 알코올 내성. 어떤 효모는 맞죠. 알코올이 좀만 올라가면은 죽고. 힘센 애들은 알코올 도수가 높은 상황에서도 계속 발효를 일으키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아이들도 있고. 저 갑자기 든 생각인데 효모에 한자 아니에요 이거? 네. 그렇습니다. 모자가 그러면 어미 모자? 자, 우리 맥주의 발효와 효모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맥주를 시험을 해볼 텐데, 발효 방법, 발효 방식이 다른 네네. 무언가의 두 가지 맥주를 이제 먹어볼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발효가 된 건지 그것까지만 간단히 좀 설명을 해주시죠. 15세기 때 포도사들이 이제 맥주를 만들었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맥주를 보관할 데가 없었어가지고 산으로 올라가서 동굴을 만들어서요. 거기에다가 맥주통에 맥주를 발효를 하게 돼요. 네. 근데 맥주를 발효를 하다 보니 추위에 못 견디는 효모들이 밑으로 가라앉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은 효모들이죠. 네. 근데 개 중에 살아남은 아이들이 발효를 계속 진행하더래요. 그래서 발효에 따른 이름을 각자 정합니다. 그래서 살아남은 그 맥주를 에일 맥주라고 칭하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네네네. 위쪽에서 이제 효모가 작용을 하면서 그렇죠. 발효가 돼요. 그렇지만 발효가 굉장히 빨리 되죠. 근데 밑에 있는 아이들은 추운 온도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발효는 천천히 되면서 맛은 천천히 되면서. 굉장히 프레시해지는 음. 그런 효모다라고 해서 밑에 가라앉은 효모로 만든 맥주를 라거 맥주라고 칭합니다. 아, 그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분리를 하게 된 거군요. 된 그게 겁니다. 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고. 네, 알게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추운데 분리를- 냅뒀더니 네. 방금 말씀하신 위쪽에 있는 거는 상면 발효 맥주 그렇죠. 해서 이게 에일 맥주가 에일 이제 맥주고. 보통 이렇고 이 아래쪽에서 이제 발효가 되는 하면 발효 네. 맥주가 보다 좀 시원한 데서 발효가 되는 네. 라거 맥주. 자, 그럼 첫 번째로 먹어본 술이 이름은 카이저돔 켈러 비어고요. 카이저돔 네. 브랜드가 있습니다. 카이저돔 그리고 켈러 비어. 비어인데요. 켈러라는 뜻이 지하라는 뜻이에요. 오. 셀라. 네, 셀러. 네. 지하 창고. 셀러, 켈러. 네네. 셀라는 뭐예요? 와인셀러. 아, 와인셀러 그거? 네. 오. 그래서 그 라거는 지하 창고에서 숙성을 시킨 맥주입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온 라거 같은 경우에는요. 필터링 처리를 하지 않았고요. 네. 그러니까 여과하지 않고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죠? 살균을 하지 않은 맥주예요. 오. 그래서 굉장히 라거지만 약간 그 에일 같은 맛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찌기라 아나운서님이 발효 시간이라고 해서 진짜 발효 작업을 통한 그 사워도우 빵을 갖고 오셨어요. 그래도 맥주 효모 쓰셨습니까? 하나는 흑맥주 사워도우고요. 하나는 그냥 완전 기본 사워도우예요. 그러니까 탈틴 버전. 자, 일단 레시피. 찌기라 아나운서님이 빵을 자르는 동안 이 카이저돔 라거 맥주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필터링을 안 해서 라거인데도 색깔이 맑지가 않고 뿌엽니다. 어우, 소리가 와, 어쨌든 지금 사워도우로 만든 빵을 지금 찌기라 아나운서가 자르느라고 맞아요? 맛있어요? 난리가 나는데. 다행이다. 와. 이거는 감사합니다. 이제 완전 기본이고 이건 흑맥주인데 너. 자, 저도 빵을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보통 라거라고 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페일 라거
얘기하잖아요. 페일 라거가 우리 예전에 그 맥덕 기자 나와서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 라거에 페일이 붙으면 사실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있는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페일 라거. 네네. 근데 어쨌든 굉장히 라이트하고 물처럼 이제 마실 수 있는 이제 그런 라거인데 얘는 뭐 맥주 타입이 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흔히 먹는 우리나라의 라거 맥주랑은 굉장히 궤를 달리하고 일단 맥주를 잔에 따른 다음에 코를 댔는데 이 효모 향이 쫙 올라오는 게 너무나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눈으로 봤을 때 빛깔 자체가 완전히 그 탁하다기보다는 노랗다 못해 오렌지색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그렇죠. 약간 진짜 오렌지색. 네. 흡사 어떤 혈료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에일 맥주를 함께 비교 시음을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눠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맥주 잘 모르지만 네네. 어떤 느낌이냐면 막 이 포스 있잖아요. 막 이 혼탁하고 막 이렇게 뭔가 막 투명하지 않은 이 막 이런 눈으로 주는 포스에 비해서 되게 얌전한 맛이다. 그렇죠. 그런 느낌이에요. 외곽내유. 외곽내유. 맞아. 막시 개시 아니고 막시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얌전. 그건 여기잖아요 지금. 막시 개시 아니에요. 약간 그러니까 라거긴 라거인데 약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라거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죠? 네, 맞아요. 완전 달라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에일 맥주를 한번 먹어볼게요. 이 에일 맥주를 먹어보면은 이 카이조돔이랑 어떻게 다른지. 이 에일 맥주는 항면 발효 과정을 거친 문라이트 배럴 에이지드 스코티시 에일. 해서 스코티시 에일. 스코티시 에일.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만든 술이네요. 그죠? 네. 완전 근데 와인으로 착각하겠어요. 병이 엄청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집어오겠는데 그냥 와인인 줄 알고. 약간 어떤 스파클링 와인 그죠? 병 같기도 하고. 맥주치고는 도수가 꽤 높은데 이거 가설명수. 설명수 나왔습니다. 자, 한번 마셔볼게요. 이거 아까 그 카이저돔 독일 라거 맥주랑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호흡이 잘 안 자라는 나라인 관계로 이제 호보다는 맥즙을 좀 더 많이 써가지고 짙은 맥즙의 네, 그래서 약간 쓴맛보다는 약간 부드러운 맛, 그 다음에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고소한 맛 이런 것들이 좀 더 튀고요. 그리고 강한 스트롱한 좀 그런 알코올 성분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스타일로 딱 만든 게 지금 이 오리지널 컴퍼니 비어에서 나온 이 문라이트 맥주입니다. 오리지널 비어 컴퍼니. 나 지금 뭐라 그랬어요? 오리지널 컴퍼니 비어. 많이 다르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맥락도 다 들어가 있긴 해요. 그래도 초성은 다 맞아. 초성은 다 맞고. 아니면 순서만 바꿔. 순서를까. 교수님 지금 드셔보셨잖아요. 교수님 어떠세요? 이걸 딱 먹어보니까 왜 호프를 넣는지를 알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도 매력이 있는데 저는 처음 먹어보는 타입의 맥주거든요. 근데 여기에 그 쌉싸름한 게 들어가게 되면 이게 우리가 흔히 이제 맥주에서 밸런스가 맞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겠구나라는 교수님은 이 에일 맥주는 약간 밸런스적인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일반적인 맥주랑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호프향 하나도 없고 덜큰하면서 단맛과 함께 구수한 숭늉 같은 게 올라오고 있는 이런 느낌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숭늉 같은 이 맛이 아주 깊게 내 어떤 이 내 창자를 약간 별로 없다고요? 와 근데 이 라거랑 에일이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물론 이제 이 카이저돔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라거에 비해서는 약간 청량감이 덜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굳이 비교를 하니까 그게 홉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더 약간 라이트하고 좀 시원한 느낌이 날 수밖에 없네요, 진짜. 이 스코티시 에일이라는 장르 자체가 사실 그렇게 메이저한 장르는 아니어서 한국에서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애타게 이 고향의 맛을 찾다가 결국에 이 오리지널 비어 컴퍼니의 이 스코티시 에일을 찾아서 먹었는데 정말로 오버가 아니라 이 맥주를 딱 처음 한국에서 먹었을 때 눈물 났던 경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맛은? 그리고 맛은 굉장히 진하고
부드럽고 진해요. 달콤하고 마치 진하고 스코틀랜드의 강인한 전사 같은. 하지만 가족에게는 따뜻한. 아 가족에게는 따뜻한.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스코틀랜드 남자 같은 그런 맛입니다. 자 맥주의 발효 방식, 효모의 위치에 따라서 상면 발효, 하면 발효로 나뉘어지면서 이제 나오는 에일 맥주와 라거 맥주를 저희가 비교 시음을 해보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 저도 이게 도수가 좀 있어서 그런지 증류주 먹을 때랑은 또 다르게 좀 취하는 약간 느낌이 있는데 다음 시간 또 해야 되니까. 해야 될까? 개시인 그럼 막걸리를. 네. 저는 이제 우리가 막걸리를 제조할 때 사용되는 발효제, 더 정확히 얘기하면 발효제 또는 당화제의 특성과 그것에 따른 술 맛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쌀만 가지고 전통 누룩, 입국, 계량 누룩 그리고 정제 효소제가 메인이 돼서 만들어진 술들을 비교 시험해보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너무 자 이번 시간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 발효 클래스 두 번째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술술술술술술 말말말말말말말 술렁여